네! 2023년 8월 18일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금요일 우리 제목은 우리 혹시 독자분들이 정해주시면 더 좋긴 한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 모닝 토크라고 할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 간단히 우리의 삶을 나누고 중요한 건 우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딱 바로 전에 전투 전에 준비 태세예요. 큐티 겸 큐티 겸 회의 겸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막 전투적으로 막 미팅 막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원래 이렇게 자꾸 책을 꺼내거나 이러지 않고 때로는 책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느낀 인사이트를 할 텐데 근데 오늘 특별하게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비기독교인 분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솔로몬 왕 있죠. 네, 솔로몬의 지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아이의 배를 둘을 갈라라 막 하는 그 유명하듯이 이 잠언이라는 얘기는 꼭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어로 proverb 해가지고 잠언.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이죠. 지혜서라고 합니다. 잠언을 왜 했냐면 너무 뼈 때리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언이 좋은 이유는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잠언은 하루하루 날짜에 맞춰서 읽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뭐 이불 개고 기저귀 펴고 김승호 회장님 얘기한 그 4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따뜻한 물 4잔 마시고 비타민과 영양제 먹고 그다음에 성경 딱 한 장 읽기가 아침 루틴 딱 끝내요. 그럼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8장이었어요. 네. 18장을 했는데 왜 나누고 싶었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입술, 말, 혀입니다. 사실은 말이 중요하다는 거는 세상 모든 분들이 아실 텐데요. 희한하게도 성경에 진짜 많이 언급이 돼 있고 나중에 야고보서나 그쪽 가면 특히 스승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이. 그래서 말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선생이 된다는 거 되게 멋있고 좋은 부르심이지만 너무나도 실수하기 좋기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공감되네. 우리가 리더가 될수록 제가 왜 공감하냐면 저도 40이 되니까 이제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분들 평가하던 위치였는데 되게 편안하게 밑에서 저 목사님은 저 선생님은 저 강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느낀 건데 옛날 선생님들 말 실수하면 수업하다가 뭐야 여기 실수했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나 이제 어른들이 되면 사람이 어른이 나이가 되면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들은 게 많아지고 섞이니까 툭툭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선생님은 더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이해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저희는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상담, 말 이런 걸 강의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우리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도 끝나고 제 글을 올린 거 한번 읽으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요.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많다는 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뭐가 다르냐면 제가 보니까 말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듣는 분 중에 보통 술술술술 말을 쫙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1시간을 막 쉬지 않고 쫙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말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면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대체로 많이 술술술 하는 강사분들이 그런 칭찬을 받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말 잘한다는 얘기가 되게 칭찬이니까 물론 놀리는 것도 있지만 칭찬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럼 나도 말 잘하니까 막 어디 가도 막 내가 한마디 할 때는 막 힘주고 하는데 그러다가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잘한 것까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말로 이제 일어나는 사람이 말로 한 방에 훅 가기도 하니까 너무 많이 봤죠. 매일 보고 있죠.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김창옥 교수님 유명한 그 강사님이 소통 전문가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과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랑 글쓰기를 둘 다 잘하는 전 세계에 별로 없는 인물이었대요. 그 김창옥 교수도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자기는 강의를 하면 대박이 나고 책만 쓰면 그냥 맞아요. 폭망 각인. 그래서 저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강사이자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나름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얘기했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잠언에서 나오는데요. 잠언을 제가 이따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물론 오늘 18장을 보겠지만 바로 전에 17장도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바보라도 침묵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술을 다물면 지성인으로 여겨진대요. 이게 쉬운 성경인데요. 영어 부분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바보라도 침묵하면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으면
넌 입만 안 열잖아. 맞아. 깬다고. 맞아. 깬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베컴 유명한 축구 선수도 우리 옛날에 너무 맞아요. 부러워했거든요. 그렇게 잘생기고 축구도 네. 잘하는데 맞아. 인터뷰를 했는데 다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뭐 이런 그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 얘기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저한테 저는 형이 있고 제가 둘째니까 둘째야 운전하면서 가면서 얘기했는데 너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엄마는 너무 좋아한다. 엄마는 좋은데 엄마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보니 너의 그런 점이 때로는 무게감이 없거나 권위가 없어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다. 제 지인들에게 또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제가 만약에 밝다가 오버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되게 너무 유쾌한 게 넘어서서 너무 개그를 해버리면 가벼워 보이는 그쵸,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진정성 있게 말해야 될 그때 먹히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말할 때 사실 되게 확 와닿았어요. 뼈 때리는 말인데 순종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 이어서 하는 말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 외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위가 4명이었어요. 딸이 4이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셋째인데 셋째 사위인데 우리 아버지만 우리 염서방만 참 어렵더라 라고 얘기했대요. 엄마한테 대하기가. 그러니까 막 불편하다, 안 좋다는 개념보다는 함부로 못하겠다. 편하게 못하겠다. 왜냐? 아버지는 딴 거 없어요. 아버지가 말수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가면 그냥 과묵해요, 되게. 근데 그거 하나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좋은 점수도 많이 땄어요. 이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뭐 안 친해지면 안 되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친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엄마죠. 또 우리 아버지가 차남이에요. 그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차남인데 우리 할머니도 둘째 아들인 우리 아버지를 제일 어려워한대요, 지금도. 어머니가.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독립을 빨리 했고 그래서 터치를 많이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직접 길렀으면 막 간섭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네, 근데 또 두 번째는 말수가 적어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 아버지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단점도 있겠지만 과묵한 것 때문에 플러스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아버지 막상 대화하면요 막 방언이 터져요 막. 근데 그것도 저희 아버지 진짜 디스하면 안 되는데 막 너무 하품이 나와요. 제가 성대모사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비난할까 봐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과묵한 우리 아버지 염장로님이 아니라 감사원 위원장이 아니라 이게 그냥 아저씨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분인데 그렇지만 그 과묵함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삶에서는 큰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폼 잡거나 막 그렇다고 막 남자가 이건 아니지만 나도 진중한 그 위트는 있대. 제가 꿈꾸는 그거냐. 위트 있지만 유머도 있지만 센스도 있지만 진중하고 무게감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18장을 보면요 6절에서 8절이 이래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 여기는 고자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근데 사실 다른 개혁개정이나 딴 데 보면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거나 아니면 나쁜 소문이에요. 루머 아닌 가십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제가 초밥, 일본 라면, 스테이크, 소고기는 진심이거든요. 그것처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뒷담화가. 그죠. 너무 맛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내 눈앞에 이 음식을 차려놓은 거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뒷담화는 안 먹어요. 뒷담화.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유혹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찾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성자예요. 어거스틴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네. 그런데 저도 그런 게 너무 뼈가 맞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 저 이 말씀 진짜 많이 묵상했었고.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이게 옛날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도 교육 사업 하니까 예를 들어 저 솔직히 자백하는 겁니다. 부모님 전화 왔어요. 선생님 또 하는데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나에게 생산적인 일인가 돈이 되는 일인가 소위 그렇다면 판단이 서니까 나 빨리 다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귀찮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빨리 어머님 본론이 뭡니까? 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뉘앙스 안에는 빨리 결론만 말하세요 라는 게 풍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 쳐내고 싶은 거야 빨리. 그럼 부모님은 알게 모르게 그래도 그동안에 좋은 관계가 있었으니 넘어갈 수는 있으나 쌓여요 이게. 선생님이 처음이랑 다르네?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저희 대표님에게 전화가 온 부모님이 타 회사 통해 계약한 분인데 타 회사에서 실망한 걸 우리한테 전화. 맞아요. 그분이 왜 우리한테 실망한 걸 전화했냐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은
처음 입금 받을 때랑 그 이후에 그분 태도가 너무 달라요. 그 타 유학원이. 네. 근데 저도 뼈를 너무 맞았어요. 절대 손가락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 마음 안에 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프로의 길로 못 가요. 왜냐면 반드시 티가 나요. 티가 나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뼈를 맞았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20절입니다, 이게. 21절은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포식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말에는 음식처럼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테드쌤이 강과장님이 막 배가 부른 것처럼 오늘 하루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만 잘 들어도.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 와.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살리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건데 때로는 이 잘하는 게 너무 무섭게 죽여요. 네. 말 한마디.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이 진짜 조심해.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혀를 너무 무섭죠. 놀리기 좋아한다. 혀를 그냥 놀리기 좋아하면 대가를 반드시 치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자꾸 실수하냐면 당장 치러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즉시 치러질 때가 있으면 뜨끔하고 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가 마음에 담아두기만 한 거예요. 티를 안 내고. 그러면 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지나서 이 사람에게 마음에 깊이 남았고 정말 그 나중에 대가로 오면요 돌이키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때 그 분위기와 농담할 때 그거 있잖아요. 분위기나 이거 맥락에서는 그냥 농담이었고 웃고 넘겼지만 희한하게 그 말만 시간이 지나면 남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자리에서 너무 빨리 출세를 하셨거나 위에 계신 조심스럽지만 군대나 이런 데는 경찰이나 위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했거나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그 세상에 부하들이니까. 부하들이니까. 누군가는 그 말은 좀 심했어요. 그건 좀 아니잖아 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서운 거죠. 고치지 못하니까 결국 끝까지. 그걸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려면. 근데 그 군대나 경찰이나 평생을 거기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그분들 좋은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깨어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 좋겠네요. 그죠. 책도 보고 그죠. 책 보고 내가 지금 이런 표현이 괜찮나?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지. 안 그러면 고인물이 그거만 딱 고인물.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 우리도 그렇고 고인물이 돼서 남의 얘기 들으면 대충 알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는구나. 알았어. 뭔 말인지 다 알아. 가만있어 봐. 근데 그게 새롭게 열심히 하려는 새내기? 우리 다 경험해봤지만 그분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케이. 본론만. 이렇게 하면 고인물. 그게 진짜. 특히 지금 시대에는 옛날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척하거나 바로 라떼 꼰대 되고요. 그러니까 경청만 잘해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과제는 우리 직장인으로서 삶을 적용해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가 통화해야 될 사람들, 상대해야 될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한 번 더 잠깐 사연을 들어보고 좀 여유를 갖고 그렇게만 해도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으로 적용하는 직장인 모닝토크였습니다. 저는 오늘 열정맨 염쌤, 테드쌤이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더 좋은, 내일은 토요일날 불타는 하루라서 어려울 수 있겠는데 또 다음 주에 직장인 모닝토크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